안녕하세요,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솔리덕스 2024 언박싱 열심히 즐기고 계시죠? 오늘은 셋째 날이고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파트와 피처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크게 네 가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경계상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계상자, 여러분들은 경계상자 잘 쓰고 계세요? 저도 몇 번 사용하긴 해봤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저는 이 경계상자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지? 약간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네, 왜 의문점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솔리덕스 2024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상자는 어디에서 작성을 하실 수 있냐면 피처 도구 모음에서 참조 영상 도구를 눌렀을 때 경계상자 도구가 별도로 있죠. 자, 이 경계상자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모델링의 최외곽에 맞춰서 이렇게 상자 모양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 경계상자예요. 네, 말 그대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상자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말에 이렇게 섹션을 따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계상자의 치수는 제품을 배송하거나 패키지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데, 공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대요. 필요한 공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끝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경계상자가 만들어지는 이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모양의 경계상자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디자인 트리를 보셨을 때 경계상자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 내용은요, 보기에서 경계상자를 표시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야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3D 스케치 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계상자를 가지고 어떤 케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한다거나 경계상자를 따라서 스케치를 변환을 시켜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냅도 안 잡히고요. 네, 지금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도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경계상자는 그냥 육안으로 대략 이 정도 되겠다라는 것과 이렇게 마우스를 얹었을 때 이렇게 텍스트로 표시되는 항목 있죠? 이게 끝입니다. 활용을 할 수가 없게끔 정말 말 그대로 참고하는 용도?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기능을 써놨을까? 저는 쓰면 쓸수록 의문인 기능이 이 경계상자예요. 심지어 솔리덕스 2022, 2023 하위 버전까지는요, 이 경계상자는 사각형만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만들게요. 참조 영상에 경계상자 실행했습니다. 원통형이라는 메뉴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솔리덕스 2023 버전에서는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원통형 케이스에 지금 이 제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최외곽의 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심지어 이렇게 사용자 정의 평면을 선택해서 내가 입력한 평면을 기준으로 원통을 세우거나 또는 반대로 원통을 눕혀서 경계상자를 생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여전히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린 또 궁금하잖아요. 측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요소를 쟀을 때 높이가 얼마다, 전체적인 지름이 얼마다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구만. 컨트롤 키를 누르거나 시프트를 누르거나 어떤 키보드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도 사용은 못합니다. 마우스를 얹었을 때 표시되는 이 숫자, 직접적으로 한눈에 들어오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 치수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나 이 경계상자의 활용성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스케치로 변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레퍼런스 스케치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솔리덕스 2024 버전 현재까지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기능이죠. 원통형으로 만들 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네, 그 이외의 활용은 아직까지는 불가 상태입니다. 솔리덕스 2024 피처 언박싱의 두 번째 소재는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 옵션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처 도구의 업데이트 중에 이 구멍 가공 마법사 업데이트와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세션에서 설명드리게 될 대칭 복사의 옵션, 선형 패턴의 옵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요. 자, 어떤 상황이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판금 위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생성을 할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구멍 가공 마법사의 작업 순서는 도구를 실행한 다음에 옵션을 세팅하고 위치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먼저 결정해 놓고 미리 보기를 보면서 옵션을 결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삭제하면 모든 치수가 다 제거되는 기존의 방식대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생성하고 삭제했죠. 자, 그런데 솔리덕스 2024 버전에서는 구멍 가공 마법사의 위치 스케치를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샘플로 스케치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조선을 작성을 했는데요. 구멍 가공 마법사가 생성될 곳에 이 스케치 보조선과 점 스케치를 미리 몇 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추가를 안 했습니다. 세 군데만 점 스케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료 버튼을 눌러서 별도로 생성해 놓은 스케치를 구멍 가공 마법사의 위치 스케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눌러볼게요. 구멍 가공 마법사. 자,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구멍 가공 마법사의 이 옵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치 스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옵션은 임의로 결정해 놓고 자, 위치 탭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옵션이 살짝 씹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2D 스케치를 선택해라. 특히 앞에 접두사가 뭐가 붙었죠? 기존 2D 스케치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솔리덕스 2023 버전하고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2023 띄워서 같이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2023 버전에서 예제 파일을 하나를 실행했고요. 똑같이 구멍 가공 마법사 도구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 탭을 눌렀을 때 지금 보이시죠? 솔리덕스 2023 버전 이하로는 이렇게 직접적인 면을 선택하거나 3D 스케치를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였지만 솔리덕스 2024 버전에서는 3D 스케치와 기존 2D 스케치를 고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인스턴스 건너뛰기 같이 이런 또 다른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2024 버전으로 와서 선택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선택. 그러면 보조선도 선택이 되나요? 네, 보조선도 선택이 됩니다. 구멍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긴 되는데 점 스케치에만 생성이 되고 있죠. 그것도 어떤 점이요? 제가 중간에 별도로 작성했던 점 스케치에만 구멍 가공 마법사가 미리 보기로 생성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옵션에 자세히 보시면 보조선에서 인스턴스 작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을 클릭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조선의 모든 연결 점 있죠. 그 모든 점들을 다 구멍 가공 마법사의 위치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괜찮네요. 나쁘지 않죠. 여기에서 인스턴스 건너뛰기로 필요 없는 점을 클릭해서 체크 해제 해 놓으면 가운데도요. 체크 해제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구멍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되게 좋은 기능이죠. 저도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4 어드밴스 교재를 쓰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같이 했었는데요. 참 좋은 기능이긴 하더라고요.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구멍 가공 마법사에 이렇게 위치 스케치와 그리고 구멍을 만드는 회전 스케치 두 개가 합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구멍 가공 마법사의 두 번째 개선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스케치를 활용하는 거 말고 기능이 또 있나요? 그럼요. 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번에는 삭제할 때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자, 갑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삭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 구멍 가공 마법사는 두 개의 스케치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 피처 삭제 체크를 해제하면 두 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개는 삭제하게끔, 그러니까 두 개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사라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게요? 회전 컷만 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작성했던 위치에 사용된 스케치는 그대로 남아서 보존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좋은 기능 아니에요? 그럼요, 좋은 기능이죠. 그러면 솔리덕스 2023 2023 버전에서도 삭제했을 때 찌꺼기가 남나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가공 마법사를 제가 별도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를 할 때 면을 선택해서 작성한 구멍 가공 마법사는 선택 항목 자체가 없죠. 그냥 바로 통째로 날려버리는 걸로. 그러면 혹시 3D 스케치는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버튼 눌렀을 때 역시 어떤 상태입니까? 통째로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 그거에 비해서 솔리덕스 2024 버전에서는 위치 스케치는 항상 남겨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구멍 가공 마법사를 작성하는데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남겨준다 라고 하는 거. 저는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삐끗했다가 다시 만들어야 할 때 위치 스케치를 일일이 다시 클릭해야 됐던 게 굉장히 귀찮았었는데, 위치에 관련된 스케치는 계속 남겨놓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어서 생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솔리덕스 하위 버전으로 저장 다음으로 애정하는 새로운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가능성이 좀 보이시죠? 솔리덕스 2024 신버전 언박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기능은요, 선형 패턴에 대한 기능입니다. 자, 선형 패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구들이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도구들이고 굉장히 중요성이 높은 그런 도구들인데요. 자, 선형 패턴 도구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어떤 기능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처 하나를 새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피처를 왼쪽으로도 일정 개수를 복사해야 하고 반대편도 일정 개수를 복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형 패턴 도구를 눌렀을 때 방향을 결정하는 거 다 아시죠? 모서리를 찍으셔도 좋고 수직 방향의 면을 찍으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격은 제가 50에 개수는 4개만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의 간격만큼 개수 4개 이동하겠다는 뜻이죠. 패턴을 피처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돌출 컷 피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미리 보기가 원래는 전체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야 풀로 생성이 되는데 지금 부분 미리 보기를 체크해야만 눈에 표시가 되네요.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께 언박싱 해드리는 이 버전이 프리 릴리즈 버전인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준비한 예제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도 한번 해볼게요. 간격을 제가 조금 더 벌려서 140만큼 개수 4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방향 2 바로 밑에 대칭이라는 얘기 보이세요? 이게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패턴 작업을 할 때 반대편으로 동일한 간격을 맞춰서 자동으로 세팅할 수 있게끔 대칭이라는 모드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일일이 방향 2에 같은 방향의 화살표 뒤집어서 옵션 똑같이 세팅했던 그런 지난날을 한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엄청 편한 기능이에요. 네, 이건 또 써보셔야 또 체감이 되겠죠. 이제 왜 미리 보기가 안 나오는 건지 확인 버튼 한번 눌러서 볼게요. 이거는 프리릴리즈 버전이라고 밖에 설명을 못 하겠네요. 약간 뭔가 불안정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버전 나오면 다시 애프터 강의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를 9버전만 계속 쓰시다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혹의 손길을 하나를 또 뻗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게요? 대칭복사 도구에도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요. 그럼 대칭을 해야 되니까 샘플 하나가 좀 있어야겠죠. 우리의 목적은 이 구멍을 반대편과 그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작업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대칭복사 도구를 눌러서 지금 벌써 제가 움찔했어요. 네, 새로운 기능. 원래 기준은 하나밖에 사용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보시는 것처럼 제2 대칭복사 기준 하나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이 기능은 솔리드웍스 2023 버전부터 아마 추가된 기능일 거예요. 제가 지금 혼동이 와서 2022 아니면 23, 어쨌든 바로 전 단계 버전에서도 쓸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 선택했을 때 보이세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대칭복사도 가능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선형 패턴과 대칭복사는 천하무적 아주 막강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점점 완성형으로 가고 있죠. 자, 어떠세요? 이 선형 패턴과 대칭복사 두 가지, 왼팔 오른팔 마음에 드십니까? 얼른 써보고 싶으시죠? 네, 이제 정식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곧 만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마지막 주제를 향해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언박싱 마지막 주제는 바로 회전 컷에 관련된 옵션이 되겠습니다. 회전 컷, 제가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회전 컷이라고 하면 그냥 못다기나 필렛으로 다듬어도 그냥 한 바퀴 돌려깎기가 될 것 같은데, 물론 맞죠. 그런데 제가 좋은 예제 하나를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회전 컷 옵션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남들과는 다르게 이 부분을 돌려깎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측면에 스케치를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따라서 제가 스케치를 그대로 작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저는 좋은 도구 하나 쓰려고요. 그게 뭐냐면 스케치의 요소 변환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실루엣 요소도 있고요. 교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 변환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개가 모두 기존에 있던 어떤 스케치나 피처의 모서리선이나 면을 참고해서 스케치로 트랜스퍼, 변환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카레를 먹을 때도 순한 맛, 아주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카레긴 한데 매운맛, 안 매운맛, 그런 차이예요. 그러면 교선 도구나 요소 변화는 많이 써보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실루엣 요소?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루엣 요소는요, 이렇게 반듯한 선이 아닌 자유곡선이라던가 불규칙한 곡면 라인, 그 라인의 경계선을 스케치로 바꿔주는 도구예요. 자, 갑니다. 실루엣 요소.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모델링 자체를 선택을 통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실루엣으로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테두리가 다 스케치로 바뀌죠. 그래서 교선으로 쓰나 요소 변환을 쓰나 이게 반듯한 라인이라 크게 차이점은 없으나 실루엣 요소라는 도구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주 구버전은 없습니다. 최신 버전에만 있어요. 회전 컷을 위해서 절반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언박싱 첫째 날에 설명드렸던 음영 스케치 윤곽선 실행했습니다. 스케치 못따기로 이 귀퉁이를 요만큼씩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스케치를 엄하게 그리는 거지? 한번 보세요. 솔리드웍스 2024 버전부터는 회전 컷에도 이 반전 컷, 자르면 뒤집기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회전 컷 눌러볼게요. 회전축으로 가운데 스케치 선택하고 났을 때 원래대로라면 이 노란색 영역이 제거가 되고 회색 부분만 남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옵션에 자르면 뒤집기라고 있죠. 이 자르면 뒤집기 옵션을 눌렀을 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깥쪽이 썰려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미리 보기가 예쁘게 안 나오네요. 그렇죠? 회전 컷에 자르면 뒤집기.
이것이야말로 솔리드웍스 2024 버전의 피처 도구의 마지막 신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 버전은 없나요? 없을걸요? 있었으면 제가 정말 애정해서 썼을 텐데 기억에 없는 걸로 보아 2023 이하로는 없을 겁니다. 보이시죠? 각도가 끝이라는 거. 근데 자르면 뒤집기. 그쵸?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옵션이 조금씩 바뀌는 것도 좀 있고요. 항목이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기능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없다가 생기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솔리드웍스 2024 언박싱 셋째 날 에피소드 모두 소개가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가능성이 좀 보이시나요? 어제는 스케치, 오늘은 피처. 저도 개인적으로 2024 버전의 피처 업데이트 항목들을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요긴하게 잘 쓰겠다 싶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해서는요. 자, 그러면 내일은 도대체 어떤 도구를 설명드릴 거냐? 이제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4 어드밴스 도구를 쓰면서 제가 직접 체크했던 공면, 판금, 용접 이렇게 세 가지 옵션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나오는 개정판이자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4 어드밴스 교재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교재 기다리시는 분들은 좋은 교재, 오타 없는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또 공동구매 할 거니까요. 교재 기다리시는 분들은 카페로 오셔서 저렴하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넷째 날 언박싱 에피소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